자, 22쪽이에요. 기체 압력과 부피하고의 관계. 이 기체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체는 고체나 뭐 액체랑 달리 입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어요.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 고체나 액체는 이렇게 잘 모여 있어요. 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누른다라고 해서 이 부피가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고체 같은 경우에. 아니면 액체도. 근데 기체는 누르면 이렇게 압력을 크게 해서 누르면 그럼 눌려. 근데 눌린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거.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거.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이 감압용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펌프질을 하면 여기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는 그대로인데 풍선 안에, 근데 이 풍선 바깥에 있는 공기가 별로 없어지면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누르는 힘과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똑같아야지 크기가 유지가 되는데 바깥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얘가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커진다. 압력과 기체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압력과 기체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이걸 알아야 되고, 요거를 이제 보일 법칙이라고 해요.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같은 거는 이 안에 공기가 되게 많아. 푹신푹신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압용기로 외부의 압력, 이 마시멜로 외부의 압력을 빼면, 그거를 감소시키면 부피가 커집니다. 풍선도 마찬가지. 풍선, 작은 풍선을 넣고 압력을 가해 이렇게 눌러. 그러면 부피가 작은데 압력이 크면 부피 작아지니까. 근데 잡아당기면 압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압력과 반비례 관계이다. 부피는, 기체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관계이다.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압력이 1기압일 때 40리터 차지하고 있었는데 압력이 2기압으로 증가를 하잖아. 그러면 부피가 20으로 이제 감소하는 거죠. 20리터로. 그러니까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배가 돼요. 그런 게 반비례 관계죠. 압력이 4배가 되면 부피는 4분의 1배가 돼요. 근데 잘 보시면 가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얼마냐면 1 곱하기 40이니까 40이야. 이거는 이제 원래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인데, 나에서도 압력이랑 부피를 곱하면은 얼마예요? 2 곱하기 20이니까 40이죠. 다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하면 40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반비례 관계가 원래 이래. 사실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또 따르게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일정한 값이 되면. 그래서 나중 압력이랑 나중 부피 곱한 거랑 처음 압력이랑 처음 부피 곱한 게 일정해. 그러니까 같은 거죠. 자, P는 보통 이제 압력의 약자로 쓰고요. 프레셔의 이제 P는 압력의 약자고, V는 이제 볼륨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부피의 약자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죠. PV는 일정하다 이거지.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자, 다시 그림 보면서 입자 모형 보면서 다시 설명하면,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빼. 그럼 압력이 감소한 거지. 그러면 얘네가 바깥쪽의 압력이 안쪽 압력보다 낮기 때문에 얘가 팽창을 하는데, 근데 잘 봐요. 팽창하다 보면은 내부 압력이 감소를 해. 왜냐면 이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감소하거든요. 충돌 횟수가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외부 압력과 이 감소해가지고 내부 압력이 똑같아지면은 그 부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압력을 증가시켜줬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은. 그러면은 이제 그 증가시켜준 것만큼 꾹꾹 누르니까 부피가 감소합니다. 부피가 감소합니다. 근데 이 실험은 다 온도가 같을 때 실험하는 거. 온도가 같고 여기서 압력은 가보다는 나가 크고 나보다 다가 큰 건데 부피는 거꾸로예요. 가가 크고요. 그 다음에 나 다 순입니다. 빠르기는 똑같은데 왜 똑같냐면 온도가 같으면 입자의 빠르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압력이 크다고 빠르기가 빠른 게 아니야. 압력이 크면은 뭔가 빠를 것 같은데 느낌상 이렇게 압력이 크면 뭔가 칙 하고 막 빠져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빠르기가 빠른 건 아니야. 압력이 큰 거지. 온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입자들의 움직임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입자수 이거 지금 같은 거고요.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 그렸어.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니까 똑같고 충돌의 수는 압력이랑 비례 관계야. 충돌의 수가 증가하면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충돌을 많이 하면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보일 법칙이야. 보일 법칙. 문장으로 외우시는 게 좋은데,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또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압 곱하기 부피는,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한 값이다. 이런 거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고, 아무튼 보일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이 사진 잘 나왔네. 이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거야. 커지는 이유가 물 수면 쪽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선이 만약에 하늘 높이 올라간다. 그럼 주변에 공기가 없으니까 압력이 작아져서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뭐 고속 승강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작아져서 귀가 먹먹해지는 거고. 네. 얘도 압력이 작아서 부피 커지는 거고, 3번도. 과자 봉지 같은 건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잖아요. 과자 봉지가 부풀어요. 이것도 주변에 공기가 적어져가지고 압력이 작아져서 그렇고. 천연가스는 기체인데 압축을 해가지고 압력을 높여야지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어요. 부피가 너무 크면 싣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압력을 크게 해가지고 요 안에 천연가스가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화 밑창에 그 뭐 나이키 에어 뭐 이런 거잖아요. 요게 공기가 들어있는데 압력, 이렇게 내가 밟으면 압력이 커지면은 눌리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것도 보일 법칙과 관련이 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뭐 한 거냐면 이 페트병을 공중에서 이렇게 닫은 거야. 공중에서 닫으면은 이게 공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닫은 거예요. 근데 내려왔어. 착륙을 했어. 바깥에 공기가 많을 거 아니야.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찌그러진다는 거지. 반대로 한 거죠. 지금. 공중에서 그냥 꼭 닫은 거야. 근데 내려오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든. 자, 보일 법칙에 따르면 온도가 일정할 때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보일 법칙이고, 온도가 일정할 때 외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므로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고요. 그러면은 압력이 커지는 거지. 충돌 횟수가 커지면 압력 커진다.
보일 법칙 했고, 샤를 법칙은 조금 더 어렵긴 해. 일단은 26쪽에 탐구 봐주세요. 26쪽. 자, 압력을 1기압으로 했더니 부피가 50ml였다 이 소리고, 1.5기압 했더니 33.3ml로 줄어들었죠? 압력이 증가해서. 자, 2기압으로 하면은 25ml로 줄어들었고요. 3기압으로 하면은 16.7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곱한 값 1 곱하기 50 하면은 이제 50이고, 1.5 곱하기 33.3 하면 대략 50이고, 이거 곱하면 50이고. 그러니까 곱한 값은 어때? 항상 압력 곱하기 부피 곱한 값이 같죠? 근데 이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 실험하는 거긴 해.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반비례 그래프로 나온다. 자, 탐구하기 문제 1, 2, 3번 해보시고요. 탐구에서 누르는 건 압력을 크게 하는 거죠. 압력을 크게 하면은 기체 부피가 줄어들고요. 기체 안의 압력도, 안의 기체 압력도 커지고, 입자수는 일정한 거고 어디 빠져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입자 운동 활발해진다. 이거 틀려. 이게 압력을 크게 하면 왠지 활발해질 것 같지만, 활발해지려면은 이건 온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온도가 증가해야 돼. 그래야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고, 충돌에서는 증가하는 게 맞는데, 왜냐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니까 얘가 이렇게 꽝꽝 부딪히던 애들이 부피가 줄어들면은 꽝꽝꽝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압력이 4기압일 때 공기의 부피는 몇 밀리리터가 되냐. 위에 보니까 이거 곱한 값이 어때야 돼? 곱한 값이 다 50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5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4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4 곱하기 V가 5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원하는 40을 그래서 12.5ml가 되는 거죠. 자, 3번은 당기는 거는 이렇게 위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럼 기체 안에 압력이 작아지니까 풍선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압력 작아지면 부피 커지는 거야. 자, 샤를 법칙 좀 이따 하고, 28쪽에 보일 법칙을 이용한 문제가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1기압에서 80ml가 들어있었는데 압력을 몇 배로 했어요? 4배지, 4배. 네. 그러면 이거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4분의 1배가 돼서 20ml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요렇게 해도 되고,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1 곱하기 80, 압력 곱하기 부피가 80. 그러면 4기압으로 올리더라도 여전히 80이 나와야 돼. 똑같이 해도 V는 20ml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1기압에서 10L야. 근데 부피를 5L로 감소시켰대. 이러려면 압력을 2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그러니까 1기압에서 10L, 1 곱하기 10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압력을 어떻게 했어?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같아야 되니까 압력은 2기압이다. 그러니까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려면 압력은 2배로 증가해야 되죠. 2기압으로 2배 증가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가 나온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1기압일 때 부피가 1이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는 1이야. 여기가 0.5면은 여기가 어떻게 없다라는 거, 압력이. 이거랑 이거 곱하면 1 나와야 돼. 니은 2기압이죠? 이해가시죠? 5기압으로 증가시키면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요?
5분의 1이 돼.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0.2지.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억은 0.2집이야. 쓰기를 0.5라고 썼네요. 0.2기압이 되고 니은은 0.2리터가 되고요. 니은은 2기압이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푸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을 계산해서 풀어야 됩니다. 2번은. 나머지는 그냥 뭐 2기압, 1기압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글씨 잘 읽어보시고 압력 구할 때는 어떻게 돼? 압력 구할 때는 면적분에 누르는 힘 뭐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봐봐. 얘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압력이 5배가 되면 부피는 5분의 1배가 돼가지고요. 2리터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고 1기압에서 10리터잖아.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1 곱하기 10이에요. 근데 이게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5기압이 됐을 때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같다라고 이렇게. 1 곱하기 10은 5 곱하기 V가 같다. 그럼 5로 나눠주면 이제 V가 나오니까 2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밑면의 넓이가 2제곱센티미터인데 무게가 10N인 추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부피가 30이었다.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대기압이 있고 또 추를 또 올려놓은 거야. 응? 대기압은 10이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압력으로 바꾸려면 면적이 2제곱센티미터죠. 근데 20N의 추를 한 개 올려놨으니까 얼마야 얼마? 10이지 10. 그러니까 처음에 20N per 제곱센티미터일 때 부피가 30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그래서 처음에 압력 곱하기 부피를 쓰면 20 곱하기 30이다 이 소리예요. 처음에 압력 곱하기 부피. 알겠어요? 근데 추를 하나 더 올려놓는데 추를 20N짜리 그러면은 압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압력이 30이 되는 거야. 30. 이거 이해 가나 이거? 원래 대기압이 10이고 추가 2개 올려져 있으니까 40N인데 그게 2제곱센티미터니까 20N per 제곱센티미터니까 그거랑 10이랑 더해서 30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곱한 값이 이거 부피 곱한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식을 이렇게 쓰면 되고 V는 20ml가 되는 거예요. 자, 이기압에서 부피가 5L인 기체가 있다. 부피를 4배로 하고 싶어. 4배. 압력을 4배로 하는 거야? 부피를 4배로 하고 싶으면? 아니야. 압력을 4분의 1배 하는 거야. 4분의 1배. 그러니까 0.5기압인데 식을 써가지고 풀면 이렇죠. 2기압일 때 5L야. 근데 부피가 4배가 되는 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L가 되는 거죠? P 곱하기 20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0.5기압 맞죠? P는 0.5기압. 이런 1차 방정식 이런 거 풀 줄 아나 이거?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4번에 1기압에서 부피가 100ml인 기체가 있다. 얘를 2.5배로 만들고 싶은 거 2.5배. 2.5배면은 이제 2분의 5배잖아요.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5분의 2배로 하면 돼. 5분의 2배. 역수. 그러니까 왜냐면 반비례 관계니까. 5분의 2배는 0.4거든요. 0.4. 그래서 0.4기압이 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려우면 식을 쓰는 거거든요. 잘 봐요. 1기압일 때 100이야. 1 곱하기 100은 나중 압력 곱하기 250 이거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양변을 25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P만 남잖아요. 5로 나누면 이제 5분의 2인데 뭐 10분의 4 0.4 0.4기압 만들면 됩니다.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이 2기압일 때 기체 부피는 얼마냐? 뭐 요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 게 1기압일 때 60이지. 1기압일 때 60? 2기압일 때 얼마야 그러면? 그러면 30이. 30이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렇죠? 아니면 60 곱하기 1이랑 요거 x 곱하기 2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x는 3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는 이제 식을 쓰고 계산하시는 게 좋겠고, 온도에 관한 거는 좀 복잡해, 식이 사실. 그래서 조금만 이따 하고요. 지금 일단 보일 법칙 했습니다. 34쪽 13 12번까지 6번부터 12번까지 하면 됩니다.
6번. 자, 공기 입자를 많이 불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입자가 많아져 가지고요.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팽팽해지는 거야. 이 공기를 많이 불어 넣었잖아. 그럼 이 안에 공기가 많잖아. 그럼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팽팽해지는 거죠. 5번이 답이고요. 자, 기체 압력을 이용한 얘가 아닌 거. 자, 안전 매체 공기 채우는 거, 압력 이용한 건데 2번 틀렸는데 방향제를 놓아서 이제 환기가 나는 것은 확산이야, 확산. 이거는 이제 공기 입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다 압력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감압용기에서 공기를 빼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요. 과자 봉지가 부피가 줄어든다 틀렸고, 용기 내부 압력 작아진다는 맞아요.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건데 2번이 답이고요. 자, 9번에 이기압으로 증가시키면 부피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압력은 지금 나가 큰 거고요. 입자 수는 같은 거고. 세 보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충돌 횟수는 부피가 작으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야. 맞네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2기압이면은 내부도 2기압이 돼야지 정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기압이면 여기도 1기압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깥에가 2기압이면은 내부도 2기압이 될 때까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입자 사이의 거리는 나가 더 좁아요. 가가 더 멀고. 운동 빠르기는 같은데, 왜냐면 얘가 온도가 같기 때문에, 온도 일정하기 때문에 빠르기는 똑같습니다. 3번 답이고요. 자,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 이걸 아셔야 돼. 이거 두 개 곱하면 50이죠? 이거 두 개 곱하면 50 나와야 돼. 얘가 얼마 하면 돼요, 얘가? 25면 됩니다. 두 개 곱하면 50 나와야 돼. 두 개 곱하면 10이 20인가요? 20이네. 20이면 됩니다. 이해가요? 왜냐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니까. 자, 그 다음에 기억은 25, 니은은 20이 맞고, 보일 법칙이 이런 거야.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보일 법칙 설명할 수 있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 압력 곱하기 부피 곱한 값은 일정하다 맞고요. 기체 압력이 커지면 기체 안에 입자수가 증가한다. 아니죠. 그거랑 상관없어. 이거 꽉 막고 하는 거니까 입자수는 일정한 겁니다. 5번 답이고요. 11번에 자, 보일 법칙인데 이륙하면 귀가 먹먹해진다. 맞고. 요거 이제 니은이 뭐냐면, 일단 기억 맞고, 니은은 달리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팽팽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샤를 법칙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아무튼 이 기억은 맞고 니은 아니고요. 자, 물에 떨어뜨린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확산이니까 아니고, 잠수부가 물속에서 내뿜은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오면 부피가 커지는데 압력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기억 리을 고르면 되고요. 12번 자,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알려주는 건데요. 빵을 꺼내 놓으면 빵이 딱딱하게 굳는다. 이거는 뭐 증발해서 그런가, 증발해서. 고기 냄새가 난다. 확산돼서 그렇고. 자, 겨울철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부피가 줄어든 거여가지고, 이건 뭐 아무튼 샤를 법칙이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부푼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추워지면은 그런 걸 상상을 만약에 한다 쳐. 그러면은 추워지면은 우리가 아직 샤를 법칙은 안 배웠지만 원래는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추워지면 부피 줄어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 여기는? 모른다. 부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압력이 낮아져서 그런 거. 압력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이건 압력하고 부피 관계 설명하는 거 맞아요. 4번이 답이 맞고요. 자, 냉장고 안에는 온도가 낮았어. 근데 빼냈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이거 온도 변화가 있는 거야. 이게 온도 변화가 있을 때 페트병이 다시 펴지는데 이것도 샤를 법칙에 관한 거야. 샤를 법칙은 이제 배울 거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자, 아까 12번까지만 하라고 했죠? 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고산지대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아, 그거는 이제 만약에 후라이팬을 내가 달궜어. 네. 후라이팬 이 바닥 근처는 따뜻한데 그쵸? 좀 높이 올라가면 어때요? 차갑죠? 온도가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이 땅바닥을 데운 거야, 햇빛에 의해서. 근데 데운 데에서 멀어지니까 이거를 지구 복사열이 작아져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데웠는데 여기 데운 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자, 샤를 법칙은 좀 나중에 하고 실력 강화 먼저 할게요. 1, 2, 3번 풀어야 되는데 2번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아무튼 1, 2,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공기를 채워가지고 들어올리는 그런 장치인데 압력하고 뭐 부피하고의 관계가 있는 건데, 자, 이걸로 현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 논바닥 갈라지는 거는 이게 증발이 돼서 그런 거고요. 칼날 가늘고 이런 거는 압력하고 관계가 있죠. 예, 압력은 면적분에 이제 누르는 힘이니까. 자, 요거는 관계가 있죠, 그쵸? 예. 축구공에 공기를 많이 넣으면 이제 공기들이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4번도 관계가 있네요. 예. 입자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압력이랑 관계 있죠. 압력을 낮춰야지 안 빠지는데, 기어가는 거는 면적을 크게 하는 거야. 면적을 누르는 면적을. 그럼 압력이 작아지니까. 3번 4번 답이고요. 자,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합니다. 자, 수심 20m 깊이에서, 그러니까 20m 깊이야. 그러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하니까 이 수면이 1기압이라는 걸 알아야 돼. 1기압. 1기압에서 2기압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3기압이야. 2기압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 수면에 있을 때 1기압이에요. 나는 사기야. 자, 나는 4기압이긴 하네. 근데 이제 가의 폐 안의 공기가 100ml가 있었는데 수면으로 올라온다 이거예요. 수면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3기압일 때 100이 있었어. 나중에 1기압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 가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해야 된다 이거 이해 가? 3기압일 때 100이면 1기압일 때는 얼마냐?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기압이 3분의 1이 됐기 때문에 부피는 3배가 되니까 이대로 쓰면 되죠. 300ml 쓰면 됩니다. 가는 나 같은 경우에는 잠수부가 2리터 공기를 넣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뭡니까? 여기 처음에 2리터였는데 30m를 어떻게 했다 이게? 잠수했다 이거 잠수했다. 30m 그러면 30m 깊이는 4기압이거든요. 잠수했다. 그래서 1기압일 때 2리터야. 그러면 4기압일 때는 얼마냐? 이해가요? P 곱하기 V가 일정해야 된다. 8리터. 8은 아닌 것 같은데. V는
양변을 4로 나누면 2분의 2분의 1이죠. 0.5리터가 되는 거죠. 0.5리터. 근데 밀리리터로 물어봤구나. 밀리리터로 물어보면은 500ml라고 대답해야 돼요. 알겠어요? P 곱하기 V 값이 일정하다로 푸는 겁니다. 3번. 자, 가에서의 기체 입자수가 가장 많다. 이거는 일정량의 기체로 실험한 거니까 입자수는 다 같은 거야. 입자수는 같은 거고, 나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면은 부피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피가 누가 제일 커, 여기서 지금? 가가 제일 큰 거지? 그러니까 가에서가 이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제일 먼 거예요. 다에서 기체 입자가 가장 활발하다. 아닌데, 다 똑같은데. 왜 입자 운동이 활발한 거는 온도에 비례하는 건데, 온도가 같기 때문에, 이건 온도가 같다라고 돼 있잖아. 일정한 온도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는 똑같은 거고, 압력 곱하기 부피 곱한 것은 가에서가 가장 크다. 똑같지? 나에서 다로 변할 때, 입자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증가했는데 압력이 증가했잖아. 압력, 증가했어요. 압력이 증가했죠.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라는 거고, 부피가 감소하는 것도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야. 부피가 감소하면 좁은 공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충돌을 하게 되죠. 이제 뭐 프린트 풀게요.